2024년 10월의 어느 저녁,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42살의 박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스마트폰을 움켜쥔 채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석 달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박인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이 나왔다. 2년 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사용하던 그 폰이었다. 현주는 무심코 충전기를 꽂았고 기적처럼 화면이 켜졌다. 잠금 화면을 지나 홈 화면에 들어서자 노란색 메모장 앱이 눈에 띄었다. 배지에는 숫자 127이 떠 있었다. 127개의 메모. 호기심에 앱을 열었던 현주는 첫 메모의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민서 생일까지 D-100. 민서, 그녀의 딸, 아버지에게는 외손녀였다. 24살 대학원생인 민서의 생일은 12월 15일이었다. 현주는 손가락을 떨며 메모를 열었다. 2022년 9월 6일. 민서 생일까지 100일 남았다. 오늘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받았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기억이 흐려질 거라고. 민서 얼굴 잊기 싫다. 민서 생일 잊기 싫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기록하기로 했다. 딸 현주한테 배운 스마트폰 메모장. 이럴 때 쓰라고 가르쳐준 거겠지. 현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2년 전 그 무렵 아버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셨다. 평소처럼 웃으셨고 민서에게 용돈을 쥐어주셨고 저녁 식탁에서 된장찌개를 드셨다. 병원 진단서를 숨기고 혼자 끙끙 앓으며 스마트폰 앞에서 손주를 기억하려 애쓰셨던 것이다. 현주는 다음 메모로 넘어갔다. D-99점. 오늘은 민서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다 놨다. 냉동실 왼쪽 두 번째 칸. 나중에 내가 까먹을까봐 적어둔다. 민서는 설탕 호떡보다 씨앗 호떡을 좋아한다. 꼭 데워서 주라고 현주한테 말해야지. D-98점. 민서 학교 근처 카페 이름 적어둔다. 달빛 서점 카페. 민서가 거기서 시험 공부 많이 한다고 했다. 나중에 응원 선물 보낼 때 주소 필요할 것 같아서. D-97점. 오늘 민서 전화 받았다. 목소리 녹음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통화 끝나고 한참 울었다. 이 목소리 잊으면 어떡하나. 메모는 계속 이어졌다. D-96, D-95, D-94점. 매일같이 빠짐없이 기록된 100개의 메모. 손녀의 생일까지 카운트다운하며 남긴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랑. 현주는 폰을 꽉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서가 놀라 뛰어왔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현주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민서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가 이걸 내 생일 100일 전부터 매일 기록하셨어. 치매 진단 받고. 민서는 다음 메모를 열었다. D-80점. 그날은 민서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던 날이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민서가 왔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단발머리.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서 사진첩에 저장했다. 민서 2022 폴더. 나중에 까먹으면 이 폴더 보면 된다. 민서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할아버지는 연신 예쁘다, 예쁘다 하셨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셨다. 민서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줄 알고 웃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기억을 잃기 전 손녀의 모든 순간을 담으려 애쓰고 계셨던 것이다. 현주와 민서는 밤새도록 메모를 읽었다.
D-70에는 민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 적혀 있었다. D-65에는 민서의 대학원 합격 소식과 함께 자랑스럽다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D-50에는 민서가 감기 걸렸을 때 챙겨줄 약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D-1점, 민서 생일 하루 전에 메모는 이랬다. 내일이 민서 생일이다. 22살. 벌써 이렇게 컸다. 요즘 내 기억이 많이 흐려졌다. 아침에 먹은 밥도 기억 안 날 때가 있다. 하지만 민서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메모들을 다시 읽으면 기억날 것이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기억해라. 생일 축하한다. 민서는 폰을 움켜쥐고 엉엉 울었다. 그 생일날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다. 이미 민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다. 하지만 100일 전에 할아버지는, 건강한 정신으로 손녀를 사랑했던 할아버지는 이렇게 메모를 남기셨던 것이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그리고 D-1 다음에 또 다른 메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목은 이랬다. 현주에게. 현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화면을 잘못 눌렀다. 옆에서 민서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현주는 마침내 메모를 열었다. 사랑하는 딸 현주에게. 아빠가 이 메모를 쓰는 건 2022년 9월 6일이다. 오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내 기억이 많이 흐려질 거라고 했다. 현주야, 미안하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내가 걱정할까 봐.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서가 엄마를 꽉 껴안았다. 메모는 계속 이어졌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 남편 없이 혼자 민서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나. 아빠가 옆에서 다 봤다. 내가 밤늦게 아르바이트하고 돌아와서 지친 얼굴로 민서 숙제 봐주던 거 다 안다. 내가 아플 때도 참고 병원 안 가던 거 다 안다. 그런 내게 아빠의 병까지 떠넘기고 싶지 않았다. 현주는 소리내어 흐느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현주가 숨기려고 애썼던 힘든 순간들, 웃으며 넘기려 했던 고통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민서의 생일까지 100일. 그 시간 동안 매일 손녀를 관찰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겠다고. 그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현주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가슴이 미어졌다. 혼자 병원에 가셨을 아버지. 혼자 진단서를 받아 드셨을 아버지. 혼자 스마트폰 앞에 앉아 손주를 기록하셨을 아버지. 현주야, 너한테도 미안한 게 많다. 내 엄마 일찍 보내고 혼자 너 키우느라 많이 부족했지. 아빠는 목수였으니까 손재주는 있어도 말재주는 없었잖니.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해줬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주의 도시락을 싸주시던 아버지.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시던 아버지. 현주가 대학 합격했을 때 눈물 흘리시던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다.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 그리고 민서도. 내 딸과 손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 그 마음만은 치매가 와도 안 잊어버릴 것 같다. 메모의 다음 부분을 읽는 순간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폰에는 민서 생일 카운트다운 말고도 다른 메모들이 있다. 현주가 좋아하는 음식, 현주 중요한 날짜들, 현주에게 하고 싶은 말들. 아빠가 나중에 기억을 잃어도 이 메모들을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지 않을 것 같아서. 현주는 메모장 목록으로 돌아갔다. 민서 생일 카운트다운 메모들 아래로 정말 수많은 메모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현주 생일 챙기기. 현주 좋아하는 꽃. 프리지아. 현주 건강검진 날짜. 현주에게 사과하고 싶은 일들. 현주는 현주에게 사과하고 싶은 일들 메모를 열었다. 1점 현주 고등학교 졸업식 때 일 때문에 못 간 것. 2점 현주 결혼식 때 축사 제대로 못한 것. 3점 현주 이혼할 때 딸 편 제대로 못 들어준 것. 4점 민서 낳고 힘들어할 때 더 도와주지 못한 것. 5점 현주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 안 한 것. 현주는 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미안해하고 계셨다. 하지만 현주는 아버지께 미안한 게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현주가 아버지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여기 메모 하나 더 있어. 민서와 현주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열었다. 사랑하는 내 딸 현주, 내 손녀 민서에게 이 메모를 읽고 있다는 건 아마 아빠가 이미 너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됐거나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슬퍼하지 마라. 아빠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사랑하는 딸을 키웠고 예쁜 손녀를 봤으니까. 현주야,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다. 혼자서도 민서를 이렇게 잘 키웠잖니. 아빠가 자랑스럽다.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라. 너무 희생만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민서야, 우리 손녀, 넌 정말 착하고 예쁘게 자랐다.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앞으로 내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너희 둘에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라. 세상에서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다. 아빠가 없어도 너희 둘이 있으면 든든하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할아버지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현주와 민서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스마트폰 메모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현주와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봤다. 메모장에는 아직도 읽지 않은 메모들이 수십 개 남아 있었다. 현주는 현주 생일 챙기기라는 메모를 열었다. 자신의 생일은 4월 3일이었다. 메모는 2022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3월 3일. 현주 생일 한 달 전이다. 올해는 42살. 뭘 선물해 줄까 고민 중이다. 작년에는 목도리를 줬는데 현주가 좋아했다. 올해는 가방이 어떨까? 현주가 출근할 때 드는 가방이 많이 낡았다. 3월 10일.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봤다.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 하지만 현주 생일 선물이니까 괜찮다. 갈색 가죽 가방으로 골랐다. 현주가 갈색을 좋아하니까. 3월 15일. 가방을 샀다.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했다. 현주한테 주면 좋아할 것 같다. 생일 당일까지 숨겨둬야지. 현주는 그 가방을 기억했다. 생일날 아버지가 주신 선물. 현주는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 가방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은 몰랐다. 백화점까지 가셔서 직접 고르셨다는 것도. 민서가 다른 메모를 열었다. 민서 학교생활 기록이었다. 2022년 3월 2일. 민서가 새 학기를 시작했다. 대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한다. 전공은 국문학. 우리 손녀가 책을 좋아하니까 잘 맞는 것 같다. 3월 15일.
민서가 전화로 학교 동아리 이야기를 했다. 독서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고 토론한다고. 민서 목소리가 신났다. 4월 5일. 민서가 독서 동아리에서 발표를 잘했다고 자랑했다. 할아버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민서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다.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는 민서의 모든 일상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셨다. 사소한 전화 통화 내용까지도. 민서는 그때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실 줄 몰랐다. 현주는 계속해서 메모를 탐색했다. 현주 힘든 날 위로하기라는 메모가 눈에 띄었다. 2022년 5월 20일. 오늘 현주가 힘들어 보였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저녁 먹으면서 한숨을 쉬었다.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는 말이 없어서. 그래도 현주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현주가 한 그릇 다 먹었다. 그걸로 됐다. 현주는 그날을 기억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어 상사한테 혼났던 날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셨다. 현주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아버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위로였다. 민서가 민서에게 해주고 싶은 말 메모를 열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지만 막상 전화하면 입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둔다. 1점, 넌 정말 예쁘다. 할아버지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2점, 공부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3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4점,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5점, 사랑한다. 민서는 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들을 직접 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스마트폰에만 적어 놓으셨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현주는 메모장을 아래로 스크롤하다가 낯선 제목을 발견했다. 치매와 싸우는 방법이었다. 2022년 9월 10일. 병원에서 치매 진행을 늦추는 방법을 알려줬다. 1점 규칙적인 운동. 2점 독서. 3점 새로운 것 배우기. 4점 사람들과 대화하기. 오늘부터 실천하기로 했다. 9월 12일. 아침에 30분 산책했다. 힘들었지만 버텼다. 현주와 민서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한다. 9월 15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치매 예방 두뇌 훈련. 매일 10페이지씩 읽기로 했다. 9월 20일. 스마트폰 사용법을 더 배우기로 했다. 유튜브 보는 법. 사진 편집하는 법. 손녀가 나중에 할아버지 폰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현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혼자서 치매와 싸우고 계셨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신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계셨던 것이다. 민서가 다음 메모를 열었다. 기억훈련 일지였다. 10월 1일. 오늘은 현주 얼굴을 10번 떠올렸다. 아직 또렷하게 기억난다. 민서 얼굴도 10번 떠올렸다. 잊지 않으려고. 10월 5일. 현주 목소리를 녹음해뒀다. 통화할 때 몰래 녹음 버튼 눌렀다. 나중에 목소리 잊어버리면 이거 들으면 된다. 10월 10일. 민서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100장 찍었다. 각도 다 다르게. 나중에 하나하나 보면 민서 기억날 것 같아서. 현주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붙잡으려 애쓰셨던 그 마음. 현주는 요양원 입소 준비 메모를 발견했다. 손이 떨렸지만 열었다. 2023년 7월 1일. 이제는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졌다. 어제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다. 현주가 퇴근하고 와서 깜짝 놀랐다.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 요양원 알아보기로 했다. 7월 10일. 현주한테 요양원 가겠다고 말했다. 현주가 울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7월 15일. 짐을 쌌다. 이 폰도 가져갈까 고민 중이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서랍에 넣어두기로 했다. 언젠가 현주나 민서가 찾을 것 같다. 현주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이 폰을 서랍에 남겨두신 것도 언젠가 발견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민서도 대학원 수업을 빠졌다. 둘은 아버지의 스마트폰 앞에 앉아 계속해서 메모를 읽어나갔다. 아직도 읽지 않은 메모가 수십 개 남아 있었다. 현주는 일상 기록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신 것이었다. 2022년 9월 7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산책 30분. 아침밥은 된장찌개. 오늘은 기분이 괜찮다. 머리도 맑다. 오후에 현주 회사 근처까지 가서 커피를 사다 놨다. 현주 사무실 앞 편의점 직원한테 부탁했다. 퇴근할 때 받아가라고. 현주는 그날을 기억했다. 퇴근하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커피를 건넸다. 아버님이 맡기고 가셨어요. 현주는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아버지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별거가 아니지 않았다. 치매와 싸우면서 맑은 정신으로 딸을 생각하며 준비하신 선물이었다. 9월 12일. 오늘은 머리가 조금 흐리다. 아침에 먹은 게 뭔지 기억이 안 난다. 메모해둔 걸 봤더니 미역국이었다. 앞으로는 먹는 것도 다 기록해야겠다. 9월 18일. 민서한테 전화했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민서가 시험 공부 중이라고 했다. 방해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전화하고 싶다. 참아야지. 9월 25일. 오늘 산책하다가 길을 잃을 뻔했다.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무섭다. 하지만 현주한테는 말 못한다. 걱정할까봐. 현주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이렇게 혼자 두려움과 싸우고 계셨다.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잃는 공포, 기억이 사라지는 불안을 혼자 견디고 계셨던 것이다. 민서가 할아버지의 하루 계획 메모를 열었다. 2022년 10월 1일 계획. 아침 6시 기상. 산책 30분. 아침 식사 후 설거지. 오전 9시 책 읽기 30분. 오전 10시 민서 사진 보기 30분. 오전 11시 기억 훈련 가족 이름 외우기. 점심 식사. 오후 1시 낮잠. 오후 3시 산책. 오후 4시 현주 전화하기. 저녁 식사. 저녁 8시 메모 정리하기. 밤 9시 취침. 민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메일을 계획표대로 사셨다. 치매 증상을 늦추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다. 민서 사진 보기, 현주 전화하기. 현주는 현주와의 대화 기록 메모를 발견했다. 10월 3일, 현주와 전화 통화. 5분 23초. 현주가 회사 일 이야기했다. 신제품 출시 준비 중이라고. 바쁘다고.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힘내라고 말했다. 더 좋은 위로를 못해줘서 미안하다. 10월 10일. 현주가 집에 왔다. 저녁을 같이 먹었다. 내가 만든 김치찌개. 현주가 맛있다고 했다. 기뻤다. 밥 먹으면서 민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현주 얼굴에 웃음이 많았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10월 17일. 현주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했다. 현주가 안 받는다고 했다. 우겼더니 받았다. 5만 원.
현주한테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아빠가 줄 수 있는 전부다. 현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5만 원을 기억했다. 아버지가 커피라도 사 먹으라며 주셨다. 현주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우겨서 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께 옷을 사드렸다. 아버지는 왜 이런 걸 샀냐며 좋아하셨다. 민서가 민서를 위한 응원 메시지 메모를 열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너를 응원한다. 대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안다. 넌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민서야, 시험 기간이지.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민서야, 오늘 날씨가 추워. 감기 조심해라. 할아버지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민서야, 할아버지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 하지만 너는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너는 할아버지 보물이야. 민서는 폰을 꼭 쥐었다. 할아버지는 이 메시지들을 직접 보낼 수 없었다. 그저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고 언젠가 민서가 읽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현주는 감사 일기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2022년 11월 1일. 오늘 감사한 것. 1점 아침에 눈을 떴다. 2점 산책하면서 햇살을 봤다. 3점 현주 목소리를 들었다. 4점 민서 사진을 봤다. 5점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다. 11월 5일. 오늘 감사한 것. 1점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 2점 현주 얼굴을 기억한다. 3점 민서 이름을 기억한다. 4점 집 주소를 기억한다. 5점 살아있다. 11월 10일. 오늘 감사한 것. 1점 현주가 집에 왔다. 2점 민서가 전화했다. 3점 가족이 있다. 4점 사랑할 사람이 있다. 5점 행복하다. 현주와 민서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삶에 감사하셨다. 현주는 현주에게 전하는 일상 이야기, 메모를 열었다. 현주야, 오늘 마트에 갔다. 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샀다. 빨갛고 큰 걸로.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올 때 가져가라. 현주야, 오늘 동네 아주머니가 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얼마나 효녀인지.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현주야, 오늘은 비가 왔다. 너 우산 챙겼니? 감기 걸리지 마라. 민서가 할아버지의 소원 메모를 발견했다. 내 소원은 간단하다. 1점 현주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2점 민서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3점 내가 죽어도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점 나를 좋은 아빠, 좋은 할아버지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현주는 아버지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다. 석 달 전 요양원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는 현주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다. 하지만 이제 현주는 알았다. 아버지는 끝까지 현주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현주는 요양원 일기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의 기록들이었다. 날짜는 2023년 7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2023년 7월 20일. 오늘 요양원에 왔다. 방은 2인실이다. 룸메이트는 김할아버지. 친절해 보인다. 간호사분들도 좋다. 하지만 집이 그립다. 현주가 보고 싶다. 민서가 보고 싶다. 7월 22일. 요양원 생활이 낯설다. 규칙이 많다. 아침 7시 기상, 저녁 9시 취침. 하지만 따라야 한다. 여기서 건강해져서 다시 집에 가고 싶다. 7월 25일. 오늘 현주가 면회 왔다. 반가웠다. 민서도 같이 왔다. 손녀 얼굴 보니까 기뻤다. 1시간 같이 있었다. 헤어질 때 현주가 울었다. 미안하다.
현주는 그날을 기억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배웠던 날. 아버지는 깡마르셨고 표정이 없으셨다. 현주는 차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민서도 옆에서 계속 울었다. 8월 1일. 머리가 점점 더 흐려진다. 오늘은 점심 메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간호사분 이름도 자꾸 까먹는다. 무섭다. 하지만 현주 얼굴은 아직 기억난다. 민서 얼굴도. 8월 10일. 오늘 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분도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같은 처지다. 서로 위로했다. 8월 15일. 광복절이다. 요양원에서 태극기를 내걸었다. 옛날 생각이 났다. 젊었을 때, 현주 엄마와 처음 만났을 때, 행복했던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민서가 다음 메모를 열었다. 8월 20일. 오늘은 기억이 많이 흐리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가 어딘지 몰랐다. 간호사분이 설명해줬다. 요양원이라고.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집에 가고 싶다. 8월 25일. 현주가 또 면회 왔다. 얼굴이 나직다. 누구지? 간호사분이 말해줬다. 내 딸이라고. 아, 맞다. 현주다. 내 딸. 미안하다. 현주야. 아빠가 널 잊을 뻔했다. 현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때부터였다. 아버지가 현주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한 것이. 그날 면회 갔을 때 아버지는 한참을 현주를 쳐다보시다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다. 현주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9월 1일. 오늘 젊은 여자가 왔다. 예쁘다. 누구지? 손녀라고 한다. 이름이 뭐더라? 메모를 봤다. 민서. 우리 손녀 민서. 9월 5일. 머리가 너무 흐리다. 오늘 아침에 먹은 게 뭔지,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메모장이 있다. 메모장을 보면 기억난다. 현주, 민서, 내 가족. 9월 10일. 오늘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찾다가 포기했다. 간호사분이 나중에 찾아주셨다. 침대 밑에 있었다고. 이 폰이 없으면 안 된다. 여기에 내 가족이 있다. 현주는 아버지가 얼마나 의지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기억이 흐려져도 메모장을 보며 가족을 기억하려 애쓰셨던 것이다. 9월 20일. 오늘 간호사분한테 부탁했다. 이 폰 잘 보관해달라고. 내가 나중에 완전히 기억을 잃어도 이 폰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간호사분이 약속해 주셨다. 10월 1일. 민서 생일이 2달 반 남았다. 12월 15일.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버텨야 한다. 손녀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민서를 생각하셨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손녀의 생일을 기억하려 애쓰셨다. 10월 15일. 오늘 요양원에서 생일 파티가 있었다. 다른 할머니 생신이었다. 케이크를 먹었다. 달았다. 민서도 케이크 좋아하지 않나. 민서 생일 때 케이크 사줘야지. 11월 1일. 머리가 많이 안 좋다. 오늘 내 이름이 뭔지 까먹었다. 간호사분이 알려줬다. 박인수. 맞다. 나는 박인수다. 목수였다. 딸이 있다. 손녀가 있다. 11월 10일. 현주가 왔다. 누군지 모르겠다. 하지만 친근하다. 이 사람은 누구지? 폰을 봤다. 메모에 사진이 있다. 아, 내 딸이구나. 현주구나. 현주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때 아버지는 현주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셨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다. 현주는 딸이에요. 아빠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만 갸웃하셨다. 11월 20일. 오늘 젊은 여자애가 왔다. 손녀라고 한다. 이름이
메모를 봐야겠다. 민서. 생일이 곧이라고 메모에 적혀 있다. 12월 15일. 축하해줘야지. 12월 1일. 민서 생일 2주 남았다.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간호사분한테 부탁해야겠다. 용돈 드릴 테니까 케이크 좀 사달라고. 12월 10일. 머리가 너무 안 좋다. 오늘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폰에 메모가 있다. 읽어봤다. 아, 5일 후가 손녀 생일이구나. 이름이 민서. 민서는 그날을 기억했다. 12월 15일. 자신의 생일날 요양원에 갔었다. 할아버지는 민서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하지만 간호사분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다. 할아버님이 부탁하셨어요 라고 하셨다. 민서는 그때 할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에 감격했다. 12월 15일. 오늘 젊은 여자의 생일이라고 메모에 적혀 있다. 케이크를 줬다. 여자애가 울었다. 왜 우는 거지? 기쁜 건가? 슬픈 건가? 현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날 민서가 손녀인지도 모르셨다. 하지만 메모를 보시고 케이크를 준비하셨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현주는 메모장을 계속 스크롤했다. 2023년 12월 이후의 기록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의식이 더 흐려지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2023년 12월 20일. 오늘 뭐 했지? 기억 안 남. 폰 보니까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음. 여기가 요양원인가 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메모에 적혀 있음. 가족. 누구더라. 사진 봤음. 여자 둘. 딸이랑 손녀라고 적혀 있음. 12월 30일. 머리 아픔. 아무것도 기억 안 남. 이름도 모르겠음. 폰만 계속 봄. 현주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의 문장들이 점점 짧아지고 맞춤법도 틀리기 시작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글을 쓰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던 것이다. 2024년 1월 5일. 여기 어디? 나 누구? 폰에 사진 많음. 모르는 사람들. 1월 10일. 간호사 말함. 나 아프다고. 치매라고. 뭔지 모름. 1월 15일. 폰 자꾸 봄. 사진 속 여자들 예쁨. 누군지 모름. 민서가 다음 메모를 열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1월 20일. 오늘 꿈 꿨음. 젊은 여자. 예쁨. 딸 같음. 이름. 현주. 폰 봤음. 맞음. 현주. 내 딸. 기억났음. 잠깐이라도. 현주는 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는 꿈에서라도 현주를 기억하셨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잠깐이나마 딸을 기억하셨던 것이다. 1월 25일. 또 꿈. 어린 여자애. 웃고 있음. 손녀. 민서. 만나. 폰에 민서라고 적혀 있음. 보고 싶음. 2월 1일. 오늘 여자 둘 옴. 누군지 모름. 하지만 눈물 남. 왜 우는지 모름. 그냥 슬픔. 현주는 그날을 기억했다. 2월 1일. 아버지를 면회 갔었다. 아버지는 현주와 민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다.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다. 현주가 손을 잡았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우시는지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다. 2월 10일. 폰 못 찾음. 어디 갔지? 간호사한테 물어봄. 서랍에 있다고 함. 찾음. 다행. 2월 15일. 메모 읽음. 내 이야기인가 봄. 현주, 민서. 가족이라고 적혀 있음.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음.
2월 20일 간호사 말함. 이제 폰 그만 보라고. 자꾸 울어서. 안됨. 폰 있어야 함. 이게 전부임. 민서는 가슴이 무너졌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폰을 놓지 않으셨다. 그게 할아버지에게 남은 전부였기 때문에. 현주는 2월 이후에 메모를 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메모가 없었다. 마지막 메모는 2월 20일이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셨던 것이다. 하지만 메모장 맨 아래에 제목 없는 메모 하나가 더 있었다. 날짜는 표시되지 않았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사랑해. 현주와 민서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기신 세 글자. 현주는 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현주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 민서가 엄마 옆에 섰다. 엄마, 할아버지. 응, 알아. 할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도 할아버지 사랑했어. 정말 많이. 현주는 민서를 안았다. 할아버지도 알고 계실 거야. 둘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현주가 조용히 말했다. 민서야, 우리 할아버지 유품 정리 계속하자. 아마 다른 것들도 있을 거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장, 옷장, 책장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현주는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우리 가족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다. 현주는 노트를 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2년 9월 6일. 오늘부터 우리 가족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에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남기고 싶다. 현주가 태어난 날, 처음 걸음마를 한 날, 첫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민서가 태어난 날, 처음 내 품에 안긴 날,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날, 모두 다 기록하고 싶다. 현주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기록을 남기셨던 것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기억하려 하셨다. 민서가 노트를 함께 들여다봤다.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현주의 어린 시절, 민서의 성장 과정,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 현주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다. 노트 중간쯤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현주와 민서,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1년 전 추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내 인생 최고의 보물들. 사랑한다. 현주야. 사랑한다. 민서야. 영원히. 현주와 민서는 밤새 아버지의 노트를 읽었다. 커피를 마시며 때로는 울고 웃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가족의 역사를 따라갔다. 노트의 첫 장은 현주의 탄생 이야기였다. 1982년 4월 3일. 오늘 내 딸이 태어났다. 새벽 3시 22분. 3.2kg.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했을 때 나는 울었다. 아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닮아서 예쁘네요 했더니 아내가 웃었다. 딸 이름은 현주로 지었다. 현명하고 주옥 같은 아이로 자라길 바라며. 현주는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처음 읽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떨렸는지가 그래서 느껴졌다. 1983년 10월 15일, 현주가 첫 돌을 맞았다. 작은 한복을 입혔다. 분홍색. 너무 예뻤다. 돌잡이에서 실을 잡았다.
오래 살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 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1987년 3월 2일, 현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어른 같았다. 아직 어린데 벌써 학교에 가다니. 아빠는 내가 학교 가기 싫어할까봐 걱정했는데. 넌 신나서 뛰어갔다. 아빠, 빨리 하면서. 민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5년 2월 28일, 현주가 중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사진을 봤다. 언제 이렇게 컸나. 어제까지 내 등에 업혔던 것 같은데. 현주 엄마가 딸이 다 컸네요 했다. 나도 그러게요 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1998년 2월 10일, 오늘 현주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 갑작스러웠다. 현주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한다. 현주야,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게. 약속한다. 현주는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이 났다. 그 시절을 기억했다. 16살 겨울. 엄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던 그 겨울. 1998년 3월 5일. 현주가 학교에 갔다. 혼자 아침밥을 차렸다. 현주 도시락도 쌌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현주가 맛있어요. 아빠 했다. 거짓말인 거 알지만 고맙다. 2000년 11월 10일. 현주가 대학에 합격했다. 국어국문학과. 현주 꿈이 작가라고 했다. 아빠는 목수라 글을 잘 모르지만 넌 분명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2005년 5월 14일. 현주가 결혼한다고 했다. 남자를 데려왔다. 괜찮은 사람 같았다. 현주 표정이 밝았다. 그럼 됐다. 현주야, 행복해라. 그게 아빠 소원이야. 민서가 엄마의 결혼 이야기를 읽으며 물었다. 엄마, 이때 정말 행복했어?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때는 그랬어. 아빠가 좋았고 미래가 밝아 보였어. 그런데 그런데 나중에 달라졌지. 하지만 그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노트는 계속 이어졌다. 2006년 12월 15일. 손녀가 태어났다. 민서. 현주가 날 불렀다. 아빠, 할아버지 됐어요. 병원에 달려갔다. 작은 아기를 봤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 내가 할아버지라니. 꿈만 같다. 2007년 10월 20일. 민서가 돌을 맞았다. 현준의 집에서 작은 파티를 했다. 민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나중에 가수 되려나. 웃었다. 2010년 8월 3일. 현주가 이혼한다고 했다. 많이 울었다. 나도 속상했다. 하지만 현주 편을 들어줘야 한다. 아빠가 있어. 걱정하지 마 했다. 현주가 고마워요. 아빠 했다. 현주는 그때를 기억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버지가 옆에 있어 주셨다. 아무 말씀 없이 그저 함께 있어 주셨다. 그게 큰 위로가 됐다. 2011년 3월 2일, 민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현주가 혼자 민서를 키운다. 대단하다.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부모다. 2015년 6월 10일, 민서가 중학생이 됐다. 벌써 이렇게 컸다. 현주도, 민서도 다 컸다. 나만 늙어간다. 민서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특별한 기록을 발견했다. 2018년 12월 15일, 민서 12번째 생일. 오늘 민서가 나한테 편지를 줬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읽고 울었다. 민서가 왜 울어요? 했다. 기뻐서 했다. 정말 기뻤다. 민서는 그 편지를 기억했다. 12살 생일날 학교에서 편지 쓰기 숙제가 있었다. 민서는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다. 2020년 3월 1일, 민서가 대학생이 됐다. 국문과
현주랑 똑같다.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 그를 좋아하나 보다. 자랑스럽다. 2021년 12월 15일. 민서 21번째 생일.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 봤다. 영상통화로 축하했다. 민서 얼굴 보니까 좋았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했다. 나도 보고 싶다. 현주가 노트 중간쯤에 페이지를 폈다. 2022년 9월의 기록이었다. 2022년 9월 6일. 오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병 초기. 의사 선생님 말로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기억이 흐려질 거라고 했다. 무섭다. 현주 얼굴 잊으면 어떡하나. 민서 이름 잊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최대한 오래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래서 결정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스마트폰에도 쓰고, 노트에도 쓰고, 내가 잊어버려도 기록은 남는다. 민서가 다음 페이지를 읽었다. 9월 10일. 오늘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기록할 거다. 나중에 기억이 흐려져도 이 노트를 보면 내 인생이 떠오를 거다. 9월 15일. 현주한테는 아직 말 안 했다. 걱정할까봐. 민서한테도 말 안 했다. 이 병은 내가 혼자 감당할 거다.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현주는 아버지의 결정이 이해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혼자 짐을 지려고 하셨던 아버지. 가족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고통은 숨기셨던 아버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3년 2월 20일.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흐리고 글자가 안 보인다. 이게 마지막 기록이 될 것 같다. 현주야, 민서야,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너희를 기억 못하거나 세상을 떠났을 거다. 슬퍼하지 마라. 아빠는 행복했다. 너희가 있어서 평생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정말, 정말 많이. 다음 날, 현주는 아버지의 방 정리를 계속했다. 노트와 스마트폰 외에도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이 많았다. 옷장에서는 낡은 목수 도구들이 나왔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셨던 망치, 톱, 대패. 현주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묵직했다. 손잡이에는 아버지 손때가 묻어 있었다. 현주는 그 망치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드셨는지 생각했다. 탁자, 의자, 책장. 현주 어릴 적 방에 있던 가구들은 모두 아버지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민서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이거 봐. 민서가 들고 있는 건 작은 나무 상자였다. 현주가 받아 들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현주는 첫 번째 봉투를 꺼냈다. 겉봉에는 현주 첫돌 아빠가라고 적혀 있었다. 현주는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딸 현주에게 오늘 내 첫 돌이다.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이걸 읽을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마 아빠가 늙었을 때 혹은 세상을 떠났을 때겠지. 현주야, 넌 아빠의 보물이야. 오늘 내가 돌잡이에서 실을 잡았어. 오래 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 아빠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사랑한다. 현주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현주가 첫 돌 때부터 이런 편지를 쓰고 계셨던 것이다. 두 번째 봉투는 현주 초등학교 입학 아빠가였다. 현주야, 오늘 넌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교복 입은 모습이 어른 같았어. 아빠는 내가 학교 가기 싫어할까봐 걱정했는데 넌 신나서 뛰어갔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안심했어.
우리 딸은 씩씩하구나. 학교 생활 열심히 해라. 친구들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가 응원할게. 민서가 다른 봉투를 열었다. 민서 탄생 할아버지가였다. 사랑하는 손녀 민서에게 오늘 내가 태어났어.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널 처음 봤을 때 울었어. 너무 예뻐서, 너무 신기해서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니. 민서야, 넌 우리 집안의 축복이야. 할아버지가 널 많이 사랑할게. 건강하게 자라라.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태어난 날부터 이런 편지를 써오셨던 것이다. 현주는 상자 안의 편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현주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 대학 합격, 결혼, 민서의 첫 돌, 민서의 초등학교 입학, 민서의 중학교 졸업,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는 편지를 쓰셨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 현주와 민서에게 아빠, 할아버지가라고 적혀 있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현주, 사랑하는 민서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 2022년 9월 6일이야. 오늘 치매 진단을 받았어. 앞으로 내 기억이 점점 흐려질 거래. 너희 얼굴을 잊을 수도 있대. 무섭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 현주야, 넌 정말 훌륭한 딸이었어. 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자랐고 민서를 혼자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너무 희생만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민서야, 우리 손녀, 넌 할아버지한테 큰 기쁨이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넌 착하고 예쁘게 자랐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너희 둘에게 남기고 싶은 게 있어. 이 집이야. 이 집은 아빠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현주 키우면서, 민서 보면서 행복했던 공간이야. 이 집을 너희한테 물려줄게. 팔아도 좋고 살아도 좋아. 너희 결정에 맡길게. 그리고 목수 도구들. 아빠가 평생 쓰던 거야. 민서가 혹시 관심 있으면 배워봐.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아빠는 그렇게 살았어. 마지막으로 이 편지 상자. 너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빠가 쓴 편지들이야. 힘들 때 읽어봐. 아빠가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한다. 현주야. 사랑한다. 민서야. 영원히 영원히. 현주와 민서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 평생의 사랑이 담긴 편지들. 현주는 상자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알았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언젠가 떠날 날을 대비해서 가족에게 사랑을 남기려고 스마트폰 메모로, 노트로, 편지로.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이 집 팔지 말자. 응? 할아버지가 사신 집이잖아. 할아버지 추억이 있는 집. 여기서 같이 살자. 현주는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 그러자.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둘은 다시 아버지의 방을 둘러봤다. 책장에는 아버지가 읽으시던 책들이 꽂혀 있었다. 대부분 목공 관련 책이었지만 몇 권은 소설책이었다. 현주가 추천해드렸던 책들. 현주는 책장에서 한 권을 꺼냈다. 아버지라는 제목의 소설. 현주가 대학 시절 읽고 아버지께 드렸던 책이었다. 책갈피가 꽂혀 있었다. 현주가 펼쳐보니 책갈피 자리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현주는 그 구절을 읽으며 웃었다. 정말 그랬다.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매일 아침 차려주시던 밥상,
비 오는 날 챙겨주시던 우산, 현주가 힘들 때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민서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현주 어릴 적 사진, 민서 아기 때 사진, 가족 사진들. 아버지는 이 사진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다. 한 장의 사진이 민서의 눈에 띄었다. 민서가 5살 때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갔던 날의 사진. 둘이 그네를 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뒤에서 밀어주고 민서는 앞에서 깔깔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1년 5월 5일 어린이날. 민서와 공원. 오늘 민서가 할아버지 최고 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말. 민서는 그 사진을 꼭 쥐었다. 일주일 후. 현주와 민서는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했다. 현주가 살던 아파트는 정리하고 아버지가 남기신 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사 첫날 밤. 현주는 아버지 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침대, 책장, 옷장, 책상 모두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그대로. 현주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곤 했다.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민서는 자신의 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벽에는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들을 붙였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가 주셨던 작은 나무 인형을 놓았다. 할아버지가 손수 깎아 만들어주신 곰 인형. 현주는 거실에 아버지의 목수 도구들을 진열했다. 망치, 톱, 대패, 유리 진열장에 넣어서 벽에 걸었다.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어느 날 저녁, 현주와 민서는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아직도 읽지 않은 메모들이 있었다. 현주는 현주에게 전하는 삶의 조언이라는 메모를 열었다. 현주야,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야. 아빠는 배운 게 없어서 멋진 말은 못하지만 살면서 느낀 것들을 적어볼게. 1점 건강이 제일 중요해.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2점 가족을 소중히 해. 세상에서 가족만큼 믿을 사람 없어. 3점 후회 없이 살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4점 남을 탓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5점 작은 것에 감사해. 아침 햇살, 따뜻한 밥, 사랑하는 사람. 다 감사한 거야. 현주는 아버지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다. 평범하지만 진실된 말씀들. 아버지가 평생 살아오시며 깨달은 것들. 민서가 민서에게 전하는 인생 조언 메모를 열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1점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착하게 살아라. 2점 꿈을 크게 가져. 할아버지는 목수였지만 넌 뭐든 될 수 있어. 3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4점 엄마를 사랑해. 엄마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5점 할아버지를 기억해줘. 가끔이라도 생각해줘. 그럼 할아버지는 행복해.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민서를 생각하셨다. 민서의 미래를, 민서의 행복을 바라셨다. 현주가 메모장을 스크롤하다가 가족 사진 촬영 계획이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2022년 9월 20일. 내년 추석에 가족 사진 찍자고 현주한테 말해야겠다. 전문 사진관에서 제대로 된 가족 사진 한 번도 안 찍어봤잖아. 치매 오기 전에 꼭 찍고 싶다. 현주, 민서, 나 셋이서. 현주는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는 이런 계획도 세우고 계셨다. 하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하셨다. 추석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그 후로는 정신이 흐려지셨기 때문에. 엄마, 우리 지금이라도 사진 찍으러 갈까? 현주가 민서를 바라봤다. 지금? 응. 할아버지 사진 들고 가서
셋이 함께 찍는 거야.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었다. 비록 아버지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사진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현주와 민서는 사진관에 갔다. 아버지의 액자 사진을 들고 사진사는 흔쾌히 동의했고 세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현주와 민서가 아버지 사진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섰다. 사진을 찍으면서 현주는 웃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가족 사진. 이렇게라도 이루어졌다. 사진을 받아온 후 현주는 그 사진을 거실 벽에 걸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볼 수 있도록. 민서는 대학원 수업을 계속 다녔다. 하지만 틈틈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생애, 할아버지가 남기신 메모들, 할아버지의 사랑, 모두 글로 남기고 싶었다. 어느 날 민서는 완성된 글을 현주에게 보여줬다. 엄마, 이거 봐. 할아버지 이야기 다 썼어. 현주는 민서가 쓴 글을 읽었다. 20장이 넘는 긴 글이었다. 할아버지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남기신 유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민서야, 이거 정말 잘 썼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이거 어디 발표해도 될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민서는 글을 대학 문예지에 투고했다. 몇 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다. 민서의 글은 문예지 표지 작품으로 실렸다. 글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냈다. 댓글들이 달렸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겠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네요. 민서는 그 댓글들을 현주에게 보여줬다. 현주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현주와 민서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버지 레시피대로 아버지가 메모장에 남겨두신 레시피, 된장찌개 끓이는 법. 1점 멸치 육수를 먼저 낸다. 2점 된장 3스푼, 고추장 1스푼, 3점 두부, 애호박, 감자를 넣는다. 4점 마지막에 파를 넣는다. 5점 사랑을 듬뿍 넣는다. 현주는 마지막 줄을 읽고 웃었다. 사랑을 듬뿍 넣는다. 그게 아버지 요리의 비결이었다. 찌개가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현주와 민서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식탁 위에 놓았다. 할아버지, 같이 먹어요. 민서가 사진에 대고 말했다. 현주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둘은 찌개를 떴다. 맛있었다.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현주가 말했다. 민서야, 우리 앞으로 매주 이렇게 할아버지 레시피로 요리하자. 좋아. 할아버지 기억하는 거지? 응.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기신 메모들 계속 읽자. 잊지 않으려고. 응. 엄마. 저녁 식사 후 현주는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지 않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제목은 내가 죽은 후였다. 현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메모를 열었다. 내가 죽은 후에 대해 생각해봤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라. 돈 많이 쓰지 말고. 아빠는 화려한 거 안 좋아한다.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보내주면 된다. 묘지는 엄마 옆에 써달라. 현주 엄마, 내 아내. 20년 넘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옆에 있고 싶다. 거기서 만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여보, 우리 딸 잘 컸어요. 손녀도 예뻐요. 당신 보고 싶었어요. 현주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계셨다. 20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도 엄마를 잊지 않으셨다.
유품은 현주와 민서가 나눠 가져라. 목수 도구는 민서가 갖고 싶으면 줘. 아니면 박물관에 기증해도 좋다. 아빠가 평생 쓰던 거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이 집은 현주한테 팔아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내 맘대로 해.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방은 당분간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아빠가 살았던 흔적을 조금만 더 남겨두고 싶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아버지 방은 그대로였다. 침대도, 책장도, 옷장도. 장례식 날 현주와 민서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좋은 인생 살았다. 후회 없다. 슬퍼하지 말고 아빠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줘. 가끔 생각나면 웃어줘. 아빠 참 좋은 사람이었지 하면서 화는 받지 마.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줘. 아빠 이름으로 기부해줘. 독거노인 복지관이나 요양원에. 아빠도 요양원에서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안다. 민서가 옆에서 메모를 같이 읽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거 다 지키자. 그럼. 할아버지 유언이니까. 메모는 계속 이어졌다. 현주야, 너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빠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너를 낳은 거야. 너를 키운 거야. 내가 아빠 딸이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없이 너 키우느라 많이 부족했다. 밥도 못 해주고 공부도 못 봐주고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아빠 걱정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갖고 사람도 만나고 너는 아직 젊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 현주는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동안 현주는 민서 키우느라 일하느라 아버지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았다.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민서도 다 컸다. 이제는 현주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다. 민서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너는 할아버지한테 큰 선물이었다.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라.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그리고 가끔 할아버지 생각해줘. 할아버지도 민서 생각할게. 우리 손녀 사랑한다. 민서는 메모를 읽으며 울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따뜻했다. 메모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현주, 민서,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라. 세상에서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다. 아빠가 없어도 너희 둘이 있으면 든든하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해라. 기쁠 때 함께 웃어라. 슬플 때 함께 울어라. 그게 가족이다.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아빠는 거기 있다.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사랑한다. 현주야, 사랑한다. 민서야, 사랑한다.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이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영원히 사랑한다. 아빠, 할아버지가. 현주와 민서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랑, 모든 것이 이 메모 안에 담겨 있었다. 한참 후, 현주가 눈물을 닦고 말했다. 민서야, 우리 할아버지 말씀대로 살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응, 엄마,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현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현주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지금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현주는 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민서가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왔다. 거실에 걸려 있던 사진.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할아버지, 우리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 마세요. 민서가 사진에 대고 말했다. 현주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현주와 민서는 아버지의 스마트폰과 노트, 그리고 편지들을 모두 정리했다. 책장에 가지런히 꽂아두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민서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할아버지 마지막 메모를 읽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다. 나도 할아버지를 사랑한다. 영원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슬퍼하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랑 함께. 할아버지가 지켜봐 주세요. 현주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아버지가 누우셨던 자리. 천장을 바라보며 현주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여기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딸과 손녀를 생각하셨을까? 아내를 그리워하셨을까? 현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현주야, 잘 살아라. 행복해라. 현주는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밤이 깊어갔다. 집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 집 안구석구석에 스며 있었다. 현주와 민서는 잠들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평안하게.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일찍 일어났다. 아버지가 매일 하셨던 것처럼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현주는 거실로 나와 아버지 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환한 미소였다. 민서도 일어나 현주 옆에 섰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둘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아버지가 해주시던 메뉴, 된장찌개와 김치, 아버지의 레시피대로 밥을 먹으며 현주가 말했다. 민서야,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응, 엄마, 할아버지랑 함께, 그래, 할아버지랑 함께. 현주와 민서는 웃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었다. 스마트폰 메모장 속에, 노트 속에, 편지 속에, 그리고 현주와 민서의 마음 속에. 할아버지의 스마트폰 메모장.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사랑의 증거였다. 치매와 싸우며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가족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현주와 민서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했다. 마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포옹 같았다. 현주는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영원히.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